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0번의 신체의 자유를 볼 텐데요. 한 17문제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문제가. 그래서 산수를 못하는데 9, 8 아니면 8, 9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헌법 조문이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오케이. 이게 이제 사전 영장이죠. 다만 예외죠. 현행 범인인 경우 오케이. 장기 3년 이 부분 좀 속여서 내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죠. 가끔 없을 때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조심하시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맞고요. 자, 외국에서 형이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니까 임의적 감면이죠. 지금은 개정이 됐지만 옛날에 형법 제7조는 임의적 감면이었어요. 지금 필요적 산입이죠.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은 위반이 되죠. 대신 어디에는 위반되지 않아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아요. 근데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에 3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 체포, 이거 12조 1항이에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이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이 문장, 이 끊어버린 문장 다음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법, 처보항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법 절차라는 단어도 이 뒤쪽으로 와야 됩니다. 쭉 백부가 이 뒤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헌법 조문을 잘 외우고 있냐라는 것을 테스트 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틀렸어요. 그렇죠? 4번.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보호가 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0, 1, 2, 3, 4, 5, 6, 7 오케이. 221번.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에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맞죠? 영장 신청권서를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특별검사도 있고요. 군 검사도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된 게 뭐죠? 공수처법상의 검사도 있어요. 다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가 위헌 키워드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은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별로 그렇게 막 센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50일 일반 구속기간보다 연장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4번은 조문이네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이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의 방법에 있어서 자유로 진술은 된 것이 아니라 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리한 증거일 때는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자백의 증명력 제한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헌법, 이거 되게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데 헌법에서는 조문만 잘 공부하면 돼요. 다음에 222번. 이 법이 뭘까? 뭐 신법이겠죠. 신법 있으면 아마 구법 있겠지. 시행 전의 행위. 그럼 종전의 규정에 따른데. 여러분들 형벌 불소급 원칙은 형벌을 소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급하지 말라는데 소급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소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죠. 이것은 소급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의 보호 영역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취업 제한 제도는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도 아니고 형벌과 유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맞는 질문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법원이 수사 서류 열람 등사 결정을 했는데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바로 위헌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할 때 사전 통지해줘야 된다. 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행 당시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있으면 좋은 권리겠지만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번. 우리 수용자들도 자기 뭐 밖에 민사소송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민사재판에 출정해. 그러면 이제 거기 민간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법원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수갑 한 개는
착용할 수 있죠.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폐악죄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시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니라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했는데 이게 무슨 판례일까? 그러니까 약식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뭐를 받았냐면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이미 노역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식 재판이 허용이 됐어요. 아 그러면 야 나 정식 재판 됐으니까 나 무죄 추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가둬놓냐? 나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벌금형을 안 냈잖아. 약식 명령 처음에 있었던 약식 명령도 생각보다 좀 가볍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벌금형을 안 냈잖아. 그러면 노역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이제 무죄가 됐을 때는 뭐 형사보상을 해주면 되는 문제이고 이 사람은 이미 약식 명령으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더라도 풀어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니라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는 임의적 집행정지입니다. 애초에 내라는 벌금을 잘 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어떻게 풀어요? 금치 처분받은 수용자라고 합니다. 실외운동 제한, 원칙적으로 제한하든 어떻게 제한하든 다 위헌이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 비읍이 되니까 4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223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유시설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돼야 된다. 맞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공소 제기된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 사건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업무정지 명령하는 것은 위헌이에요.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가 되는데 그 비교 판례가 여러분들 있죠. 그 등록 취소에 이르게 될 킹능성이라고 쓸 뻔했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례는 별도로 이제 합헌 판례가 있지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소가 제기됐다라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가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되는 판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성폭력 범죄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 이것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주면은 좋지만 이렇게 안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좀 암기가 필요한 판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음 4번 단순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 소유자의 업무에 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박 소유자에게 주의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것은 양벌 규정이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인데 뭐 키워드를 가지는 아니고 뭐 하면은 뭐 선장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에게도 무조건 주의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위헌 판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전체적인 그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약류 사범인 수용자에게 소변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 헌법 위배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위헌 키워드 있죠.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랑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우리가 그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죠. 그 다음에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 이 사람이 난리를 펴 그럼 징벌처분 내릴 수 있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정 기간 수사관서에 출석을 안 했는데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관세법 위반 압수물품을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기소 이것은 여러분들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위배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225번 여러분들 여기 나왔네. 여러분들 요거 문제 어떤 문제랑 비교하면 되냐면은 이 문제랑 비교하면 돼요. 223번에 1번 질문이랑 비교하면 돼요. 자,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할 수 있죠. 근데 그 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 취소, 영구대명이 이르게 될 가능성이 커. 그럼 이 사람은 거의 빼박캔트, 요즘에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거의 유죄가 뜬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두면은 그 변호사한테 일 맡긴 사람이 뭐 의뢰인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업무정지 시키는 것은 합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틀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형사소송법 배웠죠. 긴급체포가 됐어요. 이때 영장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을 구속을 하려면은 그 이후 구속을 하려면은 영장이 필요하죠. 하지만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풀어줍니다. 그럼 확인증, 영수증 끊어줄 필요 없죠. 이때도 수사기관이 굳이 반드시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꼭 밟아야 될까?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가 없다. 3번 이거 합헌 키워드 이렇게 치면 돼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4번 이거는 여러분들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제3자에게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을 범인의 제3자가 그 정황 알면서까지 취득했고요. 또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탈법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적법조차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으로 되겠다. 그 다음에 226번 여러분들 직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 신체의 자유랑 관련이 없죠. 맞고요. 전도 킥보드 판례인데 우리가 신체의 자유랑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랑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 질문 등 그게 형사상 불리할 경우 기본권으로 보장이 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그 경찰서장께서 구속 적부심사 중에 있는 피구속자의 변호인에게 이런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야 되는데 경찰서장이 이런 조사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법원이 사실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 말이 숨어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랑. 그 다음에 227번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하죠. 합헌인데 이게 영장주의가 적용되냐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 묶어놓은 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맞고요. 이건 여러분들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 경찰 시험은 보충 의견을 가지고 냈거든요. 보충 의견이 이 의견이에요. 병에 대한 영창 처분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이 된다라는 게 보충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보충 의견에 따라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봤던 판례들 중에서는 법정 의견이라고 하면은 틀렸더라는 지문도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우리 일반 경찰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는 너무 좀 가혹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이 너무 답이었어. 그래서 4번이 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판례였다. 이렇게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영창 처분 판례는 이제 그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하면은 된다라고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찰 시험에서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굳이 법정 의견이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3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응해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형법상 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로 받는다. 맞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정시설 내 수용자랑 그다음에 변호사 사이에 접견교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판 청구권으로도 인정이 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판을 하려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2번은 여러분들 그 본교재 해설이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러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신체의 자유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